척추협착증을 방치하면 나중에 수술이 늦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척 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 오늘 척추협착증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이것이 뭔가요? 척추협착증이 아주 심하진 않는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쭉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협착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은 그분들이 수술이 늦어지게 되면 문제가 돼요.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신경이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경이 죽게 되는 거니까.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아서 표현이 되지 않을 뿐이지 수술 끝나고 나면 그게 다 증상으로 남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경이 굉장히 얇아져요. 그러면 수술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문제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협착증이 오래되신 분들이 수술해도 오래되면 될수록 신경이 상할 가능성이 많겠죠. 신경이 약해지고 신경이 얇아지고 그랬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신경이 눌려있게 되면 이제 마비나 마비성 증후군 증상들이 오게 되겠지만 그게 잘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게 되죠. 즉 마비가 남을 가능성이 많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만성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은 단순히 통증뿐만이 아니고 감각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척추협착증이 오래되신 분들이 만성 감각 저하나 저림감, 시리감들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그게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경이 상해서 남는 증상들, 시림, 저림, 감각마비, 무딤, 그런 것들은 신경이 상해서 생긴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수술 전에 그런 증상들이 없더라도 수술 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척추관 협착증이 오래되신 분들이 특히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남아요. 본인들이 마비됐다고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 많은데, 의료진이 보는 마비는 운동마비예요. 근데 환자분들이 보는 마비는 감각마비를 많이 봐요. 실은 이제 감각마비는 실제 이제 활동이나 그런 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는 마비라고 보지 않고 감각 저하나 감각 이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비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운동마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안 움직이거나 발목이 안 움직이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그건 운동마비인 거예요. 환자분들은 감각이 떨어지거나 시리거나 저리거나 그것도 마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운동마비가 아니고 감각저하예요. 감각저하. 감각신경 손상은 운동신경 손상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히 운동신경 손상은 그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그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내 활동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걸음 보행이 이상해진다든지 못 걸을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감각신경 손상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죠. 특히 저림이 있으면 잠자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활동할 때 어디에 부딪혔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협착증이 진단됐거나 디스크가 있는데 그걸 오래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손해예요. 예전에 절개 손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그 합병증이 더 큰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수술 안 하고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시경을 통해서 그런 합병증들이 최소화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은 빠른 시기에 그 수술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수술 시기는 언제예요? 적절한 수술 시기는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겠죠. 디스크 상태에 따라 다르고 협착증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의료진들이 보는 적절한 수술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보험에서 인정하는 기준도 있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마비성 증후군은 응급수술의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비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상태가 진행되면 바로 수술해야 된다. 적절한 치료를 4주에서 8주를 했을 때 그 통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수술의 기준에 이미 있어요.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수술해서 손해보는 거하고 수술 안 해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되고, 실제로 수술 안 해서 손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 혹시 아직까지도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전에 평균 수명이 65세
였지만 지금은 85세를 가고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이 150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척추 질환은 50대, 60대부터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간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이 병이 생겼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뭐 수술을 하고 했다고 하면,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전되고 지금은 치료 개념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기능적 치료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적 치료란 뭐냐면 리턴 투 노멀 라이프, 정상 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예전처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정상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수술이 무섭고 그러지 않고 다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모든 수술들을 할 수 있는 시대고, 훨씬 더 기능을 거의 정상까지 회복시키는 그런 시대가 됐고, 저희 병원에 전준복 원장이 특히 척추 내시경 감압술 굉장히 잘하는 원장님이세요. 그분이 쓰신 블로그 글을 밑에 아래에 넣어 드릴 테니까 많이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척추 협착증을 오랜 동안 방치했을 때 생기는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척추 수술은 예전에 절개형 시대와 다르게 척추 내시경 시대가 됐고, 지금은 척추 수술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척추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나 수술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척보면 척출난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